Time stops when I'm falling for you. 해방 후에 또 60년대 이후에 태극기의 순환사를 볼까요? 아, 이건 뭐냐면은, 자, 이 사진부터 먼저 보시죠. 어때요? 이게 구아바라 시세이라는 일본 사진가가 찍은, 그러니까 그때 구아바라 시세이가 20대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생들보다는 조금 나이가 많았는데, 야, 대학생들 요즘 대학생하고 너무 다르게 엄청 진지하고 무겁죠. 근데 이제 저게 우산 들고 있어서 비가 와서 그런 건가 했더니 사실은 이 학생들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서울대, 그때 서울대가 대학로 동숭동에 있었는데 지금은 거기 이제 복개를 해갖고 그 없지만 개천이 있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그 시위대를 사정없이 개천에다 몰아붙인 거예요. 그래서 개천에서 이제 나뒹굴면서 거기서 이제 그 태극기도 이렇게 이제 같이 태극기 들고 개천에 빠졌다가 들고 나왔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장하게 가는 겁니다. 이건 장준하 선생 태극기인데 이거 이제 거는 방식이 다르죠. 그러니까 아마 임시정부에서는 이렇게 걸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언젠가 사진을 보니까 요게 이제 그 당시에 그 대한민국 정부에서 태극기를 세로로 개양할 때 방식입니다. 근데 이 그 윤봉길 의사 이게 이제 거꾸로 걸렸다고 이거를 뒤에다가 그림을 지워갖고 계획을 바꿔서 칠해놓은 그런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급하게 찾다가 못 찾았는데 하여튼 근데 장준하 선생, 그 백범 선생이 이 그 같이 사진 찍으셨잖아요. 이 태극기를 장준하 선생한테 물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장준하 선생이 광복군으로 이 일본군에서 탈출해서 중경 임시정부에 왔을 때 백범 선생이 대단히 기뻐하고 이 장준하한테를 총애했고 또 귀국해서도 장준하를 비서로 데리고 계셨죠. 사실은 장준하 선생이 백범을 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장준하 선생이 진짜 극우파예요. 백범도 극우파지만 백범보다 더해요. 그래서 그 남북 협상을 가니까 아씨 빨갱이들이랑 무슨 협상이야 하고 백범하고 결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장준하의 인물됨을 알아서 야 너 태극기 갖고 와 뭐 이제 그러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태극기를 갖고 계시다가 장준하 선생님이 무슨 예감을 하셨는지 돌아가시기 한 열흘쯤 전에 이 태극기를 이화여대 박물관에 기증을 합니다. 이화여대 김옥길 총장, 그분이 이제 민주화 쪽에 큰 인물이었고, 그래서 김옥길 총장한테 김 총장이 맡아주시오 하고 태극기를 이제 갖다 드렸는데, 한 열흘 만에 그 태극기가 다시 나온 거죠. 장준하 선생의 장례식. 제가 어렸을 때, 고1 때지만 이 장례식을 갔었습니다. 가서 이 태극기를 봤었던, 그때는 이 태극기가 그 윤봉길 의사 태극기인지 물론 몰랐었죠. 몰랐었지만 나중에 이 사진을 보면서 여러 가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광주, 1980년 광주에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한테 태극기, 그러니까 광주시는 태극기가 동이 났다고 그래요. 태극기가. 그래서 이렇게 다 하나씩 덮어드렸는데, 왜 그 망월동 묘역에서 이제 구묘역하고 신묘역이라고 봅니다. 지금 국립묘지로 된 걸 새로 조성을 했잖아요. 그전에는 저 구석에 좁게 이제 모셨었는데 그 국립묘지를 새로 조성을 하면서 이장을 할 때 파봤더니 태극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불후라는 말을 쓰죠. 불후의 명곡. 그럴 때 그 후가 썩을 후자거든요. 그러니까 썩지 않는다. 불후의 태극기. 진짜 문자 그대로 불후의 태극기로. 이게 20년이 넘게 그 땅속에 묻혀 있었는데, 그런데 그 이장을 할 때 태극기가 하나도 썩지 않고, 그래서 여기 이 피에 물든 태극기를, 그러니까 망월동 전시관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 태극기와 더불어서 우리가 얘기해야 할 게 성조기 문제를 들 수 있죠. 이게 이제 1980년 광주를 겪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미국은 누구인가 하는 그 질문을 던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반미운동이 거세게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미운동의 상징으로 성조기를 불태운다든지 이 성조기를 이거는 이제 깃발을 해놓고 또 실제로 이제 그 페인트로
그 아스팔트에다 칠해놓고 학생들이 밟고 다니니까 통학로 쪽을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보면은 기겁을 했겠죠. 그런데 자 이렇게 한 사람들이 전부 다 잡혀가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어요. 근데 재밌는 건 미국에서는 성조기 불태우는 게 합법입니다. 미국 사람들 싫어하죠. 물론 싫어하죠. 그런데 미국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미국이 왜 위대하냐? 성조기를 태울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위대한 것이다. 그래서 성조기를 태우는 게 표현의 자유의 아주 상징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전에 언제 촛불 땐가 누가 태극기를 태웠다가 한국에서는 문매를 맞았죠. 여론의 문매를 맞고 아직 한국은 그러니까 자유에 대한 관념이랄까 자유가 우리 몸 안에 들어있는 게 꼭 미국 그게 그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식민지를 겪었었던 나라 그리고 독재 정권도 국가주의를 내세웠었던 이제 그런 나라로서 한국에서는 아직 뭐 태극기를 불태운다든가 그런 게 상상하기 힘든 거죠. 이게 미선희 교수님 그 여중생 사건 2002년도입니다. 그때 집회였는데 이 거대한 성조기를 야수장 갖고 나와서 그 성조기에다가 이렇게 칼집을 보시면은 이렇게 칼집들을 내놨죠. 그래서 이거를 시민들이 손을 내서 쭉 잡아당기니까 진짜로 이게 몇 초 만에 성조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CNN에 그러니까 성조기가 쫙 나오고 하니까 뭐 한국에서 그 미국 무슨 찬양 집회를 하나? 뭐 이제 하고 시청자들이 보고 있다가 순식간에 한 3, 4초 만에 성조기가 다 없어지는 광경을 보고서 미국 사람들이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저 직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고 그러면서 한미 관계에 어떤 갈등 같은 것들이 생기는 그런 양상이 벌어졌죠. 다시 민주화운동 시기로 돌아보면 요거 6월 항쟁을 상징하는 사진이죠. 부산에서 정말 극적인 어떤 청년 하나가 우통을 벗고 태극기 앞으로 뛰어나서 만세를 부르는데 아주 사진이 제대로 잘 찍혔어요. 그래서 6월 항쟁을 상징하는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6월 항쟁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운동이 4월 혁명 때랑 비슷해요. 4월 혁명도 민주화를 해놓고 난 다음에 바로 제기된 게 통일 문제가 제기됐는데 이때도 4월 혁명 때 썼던 구호를 그대로 들고 나왔습니다. 이 땅이 남북 학생회담을 제시하면서 이 땅이 네 땅인데 오도 가도 못하느냐? 가자 북으로 오라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그러면서 그 통일운동을 하던 학생들이 이렇게 태극기를 휘두르고 나왔습니다. 나중에 영화 배우가 된 그 서울대 총학생회장 후보 김준기 씨. 네. 그리고 김준기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그 사람들이 태극기를 이제 많이 두르고 나왔죠. 김준기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학생 운동도 태극기를 들고 나오는 세상이 됐다 했는데 그 무렵에 NL 쪽의 민족주의 열풍으로 애국이란 무엇인가? 이건 제일동포가 쓴 책이에요. 이게 한동민이라는 이름으로 나왔는데 실은 제일동포 배동호 선생. 배동호 선생도 민단 단장을 지냈죠. 지냈을 겁니다. 배동호 선생이라고 제일동포 민주화운동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쓴 애국론이라는 책을 그 당시 학생들이 번역을 출간을 해서 이 책이 87년, 8년경에는 학생운동권의 베스트셀러였어요. NL 쪽의 어떤 의식화 교육이었고 또 그 무렵에 애국의 길. 애국이란 건 군사 독재가 우리에게 강요하던 걸로만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태극기나 뭐 그런 거 좀 뜨악하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태극기를 학생운동 쪽에서도 들고 나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됐는데 가령 이제 이 6월 항쟁 때 이렇게 들고 나온 건 우리는 친북이 아니다. 또 이제 그 구호에 보면은 김일성은 오판 말라. 이제 이런 구호도 같이 외쳤던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애국의 한길을 간다. 밤이 구국투쟁 만세, 조국통일 만세. 식민지 조국. 그래서 그러니까 참 그래요. 우리의 후손들이 태어난 후에 전설처럼 우리를 이야기하리라.
이제 이래가면서 애국의 향기를 갖는다. 이렇게 갔었죠. 그러다가 이제 90년대에는 좀 소강 상태였다가 2002년 월드컵을 거치면서 태극기가 정말 그쫙 그러니까 대중 속으로 내려오고 근엄한 것이 아닌 게 됐고 또 2002년 월드컵이 준 게 광장이 우리 곁에 돌아왔죠. 2002년 월드컵의 경험이 없었으면은 우리가 촛불 시위가 과연 있었을까? 우리가 광장에 이렇게 올 수 있었을까? 그럼 광장이라는 게요. 그전에는 무슨 광장이냐? 5.16 광장이에요. 5.16 광장, 여의도에. 그 광장은, 그러니까 여의도 전체가 아스팔트, 커다란 아스팔트 광장이었는데 그 광장은 동원의 광장이었죠.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군사 독재가 반공 걸기대회 하면서 동원하는 나치스의 광장 비슷한 그런 역할들을 했었는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광장인데 그래도 또 질서정연하게 또 쓰레기도 다 치우고 이제 그렇게 했고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스포츠 경기였기 때문에 또 태극기를 국가대표를 응원하기 때문에 태극기를 이렇게 들고 나와서 정말 붉은 악마들이 이렇게 광장을 메웠습니다. 근데 우리는 붉은 깃발 하면은 이런 것만 생각했잖아요. 공산국가에서 뭐 하고 또 이렇게 북한에서 붉은 기 들고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레드 컴플렉스도 벗어났고 태극기도 들고 나왔고 광장에도 이렇게 들어서게 됐어요. 그 무렵에 나와서 논란이 됐었던 김동성 선수가 태극기를 던졌네 안 던졌네 하는데 하여튼 오노한테 이제 오노 사건이랑 겹치면서 하여튼 이게 이제 태극기가 논란이 많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 이제 태극기를 거꾸로 걸었다 이제 그래서 우파에서 사진쇼를 한다 이제 이렇게 해서 교회가 이렇게 있는 거 같지 않느냐 하는데 그 옛날 태극기 거는 방식은 또 옛날 태극기들은 또 이래요. 그리고 이 태극기 다양한 거 이건 또 이탈리아전 때 아마 제 사진을 잊어버리고 못 갖고 나왔습니다만 경기장에 붉은 악마들이 다양한 태극기를 쫙 개양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참 장관이었고 그런 사진들인데 이렇게 보면은 청색이 없는 그 태극기들도 좀 있죠. 우리 임시의정원 태극기나 6.25 당시에 썼던 태극기들 중에 그리고 이제 요 학도병 서명 태극기, 광복기념 태극기들이 있는데 이거는 또 일장기에다가 서명하는 거랑 또 문화가 좀 비슷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태극기는 이제 경건주의를 벗어나서 태극기가 우리 곁으로 온 건 이제 좋은데 이렇게 우리도 태극기를 많이 드는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게 우리는 태극기 드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데 이게 이제 이 문법이 과연 일본의 군국주의 또는 나치즘하고 이게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태극기를 흔들고 이제 대한민국을 외치는 것은 괜찮고 일본이 우길승천기를 외치면서 니폰 흰옷마루를 들고 그걸 외치는 것은 또 우리가 볼 때는 또 섬찟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 이제 그런 과제가 있죠. 이게 일본 스포츠에서 일장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길승천기 나오면 우리 굉장히 민감해지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야스쿠니 신사 앞에서도 이제 이러고 있습니다. 요 문양이 이게 야스쿠니 신사의 문양입니다. 그 앞에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태극기 부대 태극기 부대 얘기는 길게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겁니다. 태극기가 이들의 어떤 상징물이 되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김진태도 있지만 여기 서석구 변호사인데 젊었을 때는 부임 사건 당시에 이호철 씨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 무죄를 되게 나름 그 당시에는 정의 높고 용감한 판사님이었는데 어떻게 이제 이렇게 극우가 됐어요. 극우 변호사가 돼갖고 태극기 부대에 앞장을 서고 있는데 그래서 늘 이렇게 태극기 감고 나타나고 헌법재판소에도 이러고 나타나는데 어제 우동을 드시러 와서 이렇게
해서 이제 네티즌들의 집단 공격을 받았죠. 태극기가 뭐 우동 먹을 때 두르는 냅킨 같은 거냐. 이제 그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우리 태극기 부대로부터 태극기를 구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전호영 박사 트위터에서 아주 그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 전호영 박사가 그 보다 못해서 이 태극기 부대 얘기를 트위터에 날렸었던 것 같아요. 트위터 치고는 조금 길지만, 이게 박근혜 열성 지지자를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데 이거 너무 오해가 많다. 너무 높이 평가하는 거다. 그리고 상식적인 사람들이 태극기에 대한 감정이 싫어지는. 그러니까 지금 그 태극기 부대 나온 다음에 태극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또 주변에 젊은 층에 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말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이제 태극기 부대가 태극기만 들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성적의 이스라엘기까지 들고 나오는데 위에서의 추종 극우 세력 아니냐. 반민주 반평화 극우 세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극우는 극우라고 불러줘야 한다.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 태극기 저는 이 태극기가 우리 이렇게 이제 오늘 그 1시간에 걸쳐서 쭉 얘기 들어보셨으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역사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이제 그리고 또 그다음에 탄생 자체가 우리 민족의 고유의 것이라기보다는 중국 것 갖고 와서 중국 애들이 밤낮 뭐 어쩌고 저쩌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극기가 만들어진 이후에 지금부터 한 14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우리 민족의 영욕이 태극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태극기를 쉽게 바꿀 수 있는 건 잘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바꿀 수 있는 계기는 아마 통일이 되는 그날, 또는 통일이 가까웠을 때, 그때는 남과 북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태극기가 아마 그 사명을 다하고, 그때는 이제 그 교체되는 게 마땅하다고, 그 새로운 국기를 통일된 한국을 남과 북을 포괄하는 새로운 국기, 아니면 뭐 복잡하지 않게 우리 단일기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남쪽은 태극기 쓰고 북쪽은 인공기 그냥 쓰고, 근데 이 어떤 그걸 지역 깃발로 두고 그다음에 어떤 통일 한국의 깃발로는 단일기를 쓰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거고, 국가도 아마 그 비슷하게 이제 바꿔야 할 겁니다. 국가는 아리랑 이 헝가리에서 사고 난 다음에 교민들하고 헝가리 시민 수백 명이 모여서 그 다리 위에서 그 아리랑을 부르는 뭐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을 텐데, 굉장히 너무 뭉클하고 찡하고 울컥한 그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리랑도 좀 그러니까 국가로서 어떨지 모르지만 그 헝가리에서 들리는 하니까 아주 장엄하고 무게 있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서도 잘 남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절이 오면은 태극기와 국가가 바뀌어야겠죠. 애국가는 태극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왜냐하면 법률적으로 그 대한민국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애국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바꾸는 게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애국가도 문제가 많죠. 작사자가 친일파였던 윤치호임이 거의 확실하고, 그다음에 작곡가 안익태는 이 나치즘을 찬양하고 또 친일 논란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 한신대학의 이혜영 박사가 열심히 조사해서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애국가는 태극기보다 먼저 바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태극기가 걸어온 140년 가까운 오욕의 역사, 영광과 오욕의 역사죠. 영광과 오욕의 역사를 1시간 정도에 걸쳐서 이제 살펴봤는데, 여러분들께서도 태극기를 볼 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념이 드실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불편한 진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졌던 태극기에 대한 또 애정, 그리고 또 태극기 부대를 보면서 느꼈었던 어떤 모멸감, 이런 것들이 다 태극기에 담겨 있죠. 그게 역사입니다. 역사는 건 바다가 물을 가리지 않는 것처럼 태극기에도 그런 이 오욕의 역사도, 영광의 역사도 다 들어있는 게 우리 태극기입니다. 태극기가 어떤 우리가 통일이 돼서 정말 새로운 국기를 이 국기도 국기한테 아주 자랑스럽게 기쁘게 자리를 내줄 때까지는 아마 대한민국 상공에서
휘날리고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태극기 그 휘날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ime stops when I'm falling for you.